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법정 개원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 국회 문을 여는 날인데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반쪽 개원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본회의 잠시 뒤에 열릴 텐데 미래통합당의 참여 가능성 있습니까? 예, 21대 국회 첫 본회의 협상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잠시 뒤인 일단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지금은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정 시한인 오늘 개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목소리가 의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원을 하자는 주장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본회의를 열 가능성 높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21대 국회는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 시한이 정해진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개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21대 국회가 반쪽 개원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이유 살펴볼까요?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 갈등 때문입니다. 핵심은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격인 법사위인데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서 원래대로 이 법사위는 야당 몫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은 지난달 말부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수차례 협상을 했는데 어젯밤 늦게 원내대표끼리 이제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원구성 협상은 계속될 텐데 과거엔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의 지렛대였던 개원 카드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마땅한 돌파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여야 협상이 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 여론이 높아지면 양보를 하든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든 양측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발씩은 좀 물러서서 카드를 맞춰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6월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물리적으로 다음 주 말까지는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렸습니다. 희생자 애도에는 침묵하고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던 조지 플로이드 씨가 마지막 숨을 쉬던 곳, 식료품 가게 앞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시신 운구 차량이 도착하고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며 헛된 희생으로 끝내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Everybody wants justice. We want justice for George. He's going to get it. He's going to get it. 부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플로이드 씨. 흑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훨씬 높은 미국의 불평등 현실을 온몸으로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가해 경찰은 2급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미국 내 차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주에선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다른 자동차의 문을 두드리다가 경찰에 연행된 앨리스 씨는 경찰 제압 과정에서 숨졌는데 사인은 신체적 강박으로 인한 호흡 정지였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지만 반란법에 군사 동원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현직 군 수뇌부가 반발하는 등 내홍도 적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유명 배우들까지 나서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Where are you? It's that same compassionate leader who has to come back and readdress the country to give important context.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추모식에 대한 애도의 말 대신 이란에 2년 가까이 억류돼 있던 미 해군 출신의 민간인 석방을 축하한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어젯밤 홍콩에선 천안문 사태 3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빅토리아 공원이 추모의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천안문 사태를 잊지 않겠다는 홍콩인들을 막진 못했습니다. I think it's the responsibility to keep this ceremony going on because if we don't come out today, we don't even know if we can still come out next year. 중국 공산당 독재 반대 구호에 홍콩 독립 요구도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of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It just implies how one country, two system is being strongly eroded. 여기에 홍콩 입법회가 야당 의원들이 오물투척을 하는 극렬한 반대에도 중국 국가를 모독하면 처벌하는 국가법을 통과시키면서 반중 감정을 높였습니다. 홍콩 곳곳에 경찰 3천여 명이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긴장의 홍콩과 달리 베이징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통제 속에 침묵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인 천안문 앞 광장은 삼엄한 통제, 평소보다 한산했고 인터넷에선 관련 검색이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보란듯 천안문 시위 주역들을 면담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중국의 발전상을 근거로 당시 유혈 진압 판단이 옳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건강용품 판매업체에서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절반 이상이 가족과 지인 등 2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강용품 판매업체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판매 활동을 하는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이후 직원과 판매 활동자에 이어 확진자 가족까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업체 직원과 방문자 등 검사 대상만 200명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2차례에 걸쳐 판매원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가 대부분 고위험군인 고령자였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고 그렇게 지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물건들을 좀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해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가족과 지인 등 2차 감염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소모임에서의 감염이 가족과 지인으로 전파되는 건데 이는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 장소가 흩어져 있어 대처하기가 더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몰라 조사 중인 사례가 늘었는데 지역 발생 중 미확인 사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나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 등 크고 작은 집단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산밀시설에선 감염 위험이 높다며 특히 수도권 주민은 대면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착용했을 때 일반 마스크보다 호흡하기 편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시작합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오늘 오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한 장에 5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보다 마스크처럼 얇아 숨쉬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의약 외품으로 지정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가 타당한지 시민들이 판단해달라고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지 이틀 만의 결정인데요. 영장 심사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저질러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어겼고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법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김종중 전 팀장에겐 위증 혐의도 적용됐는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말한 걸 허위 증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합병 과정 등 전반에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또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부회장 지시사항 등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면 이 부회장 등에게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할 거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영장 청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를 포함해 이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이모 씨가 갑자기 욕을 하며 한 여성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신원과 주거지를 확인했고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초에도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런 협박까지 하고 담배불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그리고서는 제 머리를 치고서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정부가 4.27 판문점처럼과 9.19 군사비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 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밝힌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된 전단 살포 자체가 안보 위험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통일부도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니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환경 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률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이미 준비 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단 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반발입니다. 실제 관련법 제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정에 착수해도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지도 미지수입니다. 탈북민 단체는 당장 이번 달 25일 또다시 100만 장의 전단을 북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가파른 회복세를 거듭했던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소폭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0.52포인트 하락한 2150.66에 코스닥은 0.18포인트 내린 742.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증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이며 주요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본격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보합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리는 가운데 카카오가 2% 가까이 약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10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유효성 발표에 연이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유상증자 규모 확대 소식에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마이애미의 빈민가 부근에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 지휘관과 할머니가 서로 껴안는 모습입니다. 충돌 위기가 이 할머니 덕분에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흑인 사망 사건에 분노한 시위대가 진압 경찰과 충돌하려는 순간 스쿠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는 순식간에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She kept saying that they all have moms, we have moms, and I saw that it wasn't just one-sided, that she was caring for us as well as the protesters out there. 경찰 생활 26년째인 로저 씨에게 할머니의 중재는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We had a wonderful opportunity to show that love wins. 1년 반 전에 어머니를 잃은 경찰 노조가 어머니 생각에 할머니를 껴안았고 이를 지켜보던 시위대는 자진해산했습니다. 험악한 상황을 정리한 할머니는 시위대가 사라진 현장을 스쿠터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50일간 국내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타이완에서는 여행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의 유명 관광지 컨팅의 주말 백사장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 수산시장에는 오후 서너 시까지 점심을 먹으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근 타이완 전역의 관광지들이 이처럼 크게 붐비고 있는데요. 타이완 한 지방정부 통계를 보면 5월 타이완 내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은 5월 말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늘기도 했습니다. 관광 안내원과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여행업 종사자들도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며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可以从原本0的收入呢，增加到至少说1个月有个基本的底薪。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말 각종 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 다양한 지역 축제와 단오 연휴, 여름 휴가가 이어지면서 관광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처한 일본 게스트하우스들이 살아남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한 여성이 미인 대회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촬영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져 이곳을 골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곳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일본 전통 가옥풍의 게스트하우스인데요. 한 여성이 생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着物に映えるっていうんですか、素晴らしい空間だと思いました。 저렴한 방은 1시간에 1,000엔, 우리 돈으로 11,000원 정도에 빌릴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중개 사이트 회사에 따르면 시간대여 신규 등록 물건이 기존에는 매달 10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 2월 이후에는 매달 40건씩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서부 루아르 계곡에 자리한 슈농소성. 르네상스 양식이 돋보이는 16세기의 고성인데요. 최근 이동 제한이 풀린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한 세심한 조처는 필수입니다.
방문객 모두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가방 검사 등을 거칩니다. 성 내부에서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한 방향의 관람 경로를 따라가야 하며 성 내 방이나 부엌 같은 공간은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개월 만에 성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개장을 결정했지만 6월 한 달 동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La mise en place des horaires et des jours de visite au mois de juin, c'est un test, c'est pour voir comment ça marche et tester aussi notre nouveau parcours de visite. 주로 가족 단위인 방문객들은 고성 나들이를 오래 기다렸다는 반응인데요. 슈농소성을 비롯해 프랑스 각지 문화유산 운영진들은 많은 내국인의 프랑스 문화유산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현직 부장검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거리. 지난 1일 밤 11시 15분쯤 이 일대를 지나던 한 여성이 누군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는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였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당시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어깨 등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해당 부장검사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워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 등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지검은 검찰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일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지휘하는 부산지검 소속 간부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만큼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흰색 카니발 승용차가 이른바 칼치기를 하며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가 내려 승용차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폭행 장면을 찍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 2명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카니발 운전자 34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대기 상태도 충분히 운전 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장소가 자동차 통행이 잦은 도로였고 피해자는 잠시 정차했을 뿐 계속 운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제2차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일벌백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뒤늦게 피해자의 사과의 말을 남겼고 피해자 측은 도로 위의 폭력 사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8명, 즉 29%가 주택을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때 1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이 있으면 2년 이내에 실거주의 주택을 판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 21대 민주당 의원 4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소속 의원 4분의 1 가까이가 다 주택자인 셈입니다. 그중 7명은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기 지역인 강남에 2채 이상 있는 의원도 2명, 또 3명은 20대 국회를 거치며 오히려 집이 늘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후보자께서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지만 만약에 분석의 결과 무리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지도부가 논의를 할 거라고. 21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88명.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41명이었는데 의원수 대비 비율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경실련은 또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재산을 공개한 것들을 시세와 조사했을 때 보통 한 50%, 60%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도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 5천만 원. 대한민국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 원의 4배가 넘습니다. KBS 뉴스 고민경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부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대구가 35도, 광주가 32, 대전이 31,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덥겠는데요. 다만 아직은 그늘에서는 습도가 높지 않아 훨씬 견딜만 합니다. 시원함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편 서늘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릉이 23도 등 동해안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는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대구를 비롯한 동쪽 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겠습니다. 반대로 서쪽 지방은 더 더워져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경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도 남부 내륙, 경상도 서부 내륙, 전라도 동부 내륙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 시간에는 더불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